하세요. 질문 그거부터 바꿔보자. 그럼. 저거 하나야? 비나? 저거 하나야? 그래. 일단 이거부터 하자. 자, 모든 항이 양의 실수고요. 첫째 항은 1이라고 합니다. x는 이체 맹정식, 중근, 뭐예요? 판별식. 뭐예요? 루트 am 플러스 1에 대하여 제곱 마이너스 3의 n. 그게 뭐다? 0이다. 그럼 넘어가면은 an, 아니 이거 바로 쓰자. 루트 am 플러스 1의 제곱은 그냥 am 플러스 1. 양수니까 그냥 막 써도 되죠. 우변은 3의 n. 무슨 수열입니까? 등비 수열입니다. 식을 잘못 쓴 게 아닐까 싶다. 막 이거 신경 쓰느라 이것도 제곱해버리거나 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럼 끝났죠? 됐죠? 그럼 뭐야? A5는 1에다가 3의 샷은 81. 아마 식 잘못 썼을 거예요. 양변을 이것만 넘기면 되는데 이거를 제곱한다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제곱해버리는 뭐 오류를 범했다거나 기타 등등등의 실수였겠지. 됐죠? 갑시다. 951번 도대체 뭔데? 잠깐만. 너무 오랜만에 지금 생각하면서 다시 하는데 이 문제 아마 내가 풀이했었을 거고 그때 강조했었을 거야. 뭐가 힌트고 뭐를 눈치를 챘었어야 되냐면 그냥 2일 때 똑같은 값이 2라는 똑같은 값이 나오는 x 값이 알파 베타냐? 알파 베타. 그냥 2분의 1이라는 값이 똑같은 값이 나오는 x 좌표가 감마 델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필이면 그 2와 2분의 1이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탄젠트에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이거는 여기서 알파랑 다르다. 플러스 알파 또는 마이너스 알파 하고 있는 경우는 탄젠트의 알파를 가지고 역수로 가자고 배웠거든. 근데 그놈의 부호가 만약에 뭐 여기 양수다 그럼 여기도 양수 될 거야. 마이너스 양수. 알았냐? 그래서 지금 저 알파와 값만 무슨 관계에 있다? 더하면 2분의 파이. 그래서 요만큼의 간격을 지금 감마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이 알파야라는 값은 2분의 파이에서 감마를 뺀 건데 그때 요 간격이 또 감마가.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그림이 너무 작죠? 한 번 더 확대해 줄게. 다시. 알파를 넣었을 때와 감마를 넣었을 때 값이 하필이면 역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이랑 같아집니다. 알파 자체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감마꼴을 가져줘야 된다. 빈스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둘이 더하면 2분의 파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마 뭐 마지막에 물어본 게 탄젠트인지 코사인인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잖아. 그게 대칭성 같은 걸 이용해서 뭔가 사라지고 소거되고 또는 합이 일정하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알파랑 베타는 파이만큼 더한 관계에 있네.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 가지고 푸는 게 아니거든. 그것만 가지고 푸는 건 아니거든. 아무튼 요 관계 있다. 알았지? 그러면은 베타는 그리고 델타는 각각을 파이 더한 거지. 얘는 알파를 일단은 알파 쓸게. 알파에다가 파이를 더한 거지. 근데 그것도 또 알파 대신에 이걸 써. 그럼 뭐야?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감마가 돼서 요 놈도 결국은 합이 얼마? 2분의 5파이. 알았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는 2분의 6파이, 3파이 나와요. 알았지? 그걸 탄젠트에 넣냐 어디 넣냐 뭐 어쨌든 알았죠? 이거 중요하다. 2와 2분의 1의 합변 역수관계 있는 거 발견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알았지? 아마 전에 숙제 풀이 할 때 아마 이거 강조했었을 겁니다. 또는 수업 중에 풀었다던가. 자, 다시 돌아가자. 오늘 이제 어쨌든 끝까지 낼 겁니다. 알았죠? 빨간 거 어디 갔어? 자, 갑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그랬어. 수열의 귀납적 정의했죠?
근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뭐야? 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 외워.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우리는 그냥 첫째 항이 주어져 있고 또는 둘째 항 또는 뭐 다섯 번째 항 그게 한 개의 또는 두 개의 항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다?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 그걸 가지고 이웃하는 하는 뭐야? 항들 간의 관계식 이게 주어져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정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관계식의 이름이 점화식이다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 명칭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맞죠? 요즘은 그냥 이웃하는 함들 간의 관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나는 수업하기 편하려고 이제 점화식이라는 명칭을 가져왔고 저 점화식의 종류에 따라 이제 유형들이 좀 나뉘지. 그때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어디? 그냥 기본적인 점화식. 그럼 지난번 숙제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 유형 딱 두 개만 숙제였던 거지? 그래서 다 했구나. 아무튼 그래서 귀납적인 기본적인 점화식에는 몇 가지 있었다. 수열로만 보면은 두 가지. 식으로만 보면 점화식으로만 보면은 네 가지. 결국은 다 무슨 수열이었어? 등차 등비였죠. 그래서 등차를 나타내는 수열 점화식 두 개. 등비를 나타내는 점화식 두 개. 맞죠? 자, 첫 번째. 기본적인 등차를 알려준다.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의 항에다가 D를 더하자. 이거는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거고 그 등차 수열에 공차가 D인 것까지 알려주는 거고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R을 곱해준 거예요. 여기서는 등비수림을 알려주고 R이라는 공비도 알려주는 거고 그런데 등차라는 사실만 알려주는 등비라는 사실만 알려주는 공식도 있었지. 뭐였어? 가운데 항은 그 양끝의 항을 가지고 더한 거냐? 가운데 항은 제곱을 하면 양 끝의 항의 곱이냐 그걸 가지고 각각 등차 수열인지 등비수열인지를 알려줬는데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화식은 첫 번째 두 번째랑 다르게 공차나 공비를 알려주지 못해. 그냥 등차라는 사실과 등비라는 사실만 알려주다 보니 공차 같은 걸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두 개가 주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보통 뭐 첫째 항과 둘째 항 주어지면 땡큐고 뭐 한 다섯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다. 맞죠? 끝! 요거 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었고 그러면 이제 등차라는 사실, 등비라는 사실 알았으면은 너희 숙제 잘 해온 것처럼 그냥 뭐 일반 항이나 뭐 합공식 또는 등차 중항, 등비 중항도 뭐 필요하다면 사용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세요 였어요. 그럼 이제 오늘 하는 녀석은 여러 가지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불과 너네 바로 직전 교육 과정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점화식이라고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여러 가지였어. 한 4개, 5개 정도를 배웠었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점화식이 딱 2개 남았는데 예전이랑은 완전 달라진 게 그게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은 공식처럼 접근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여러 가지 점화식. 점화식의 생김새를 보고 일반의 공식을 외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물론 뭐 증명도 하지만. 근데 요즘은 이제 공식처럼 접근하는 문제들은 다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해서 남은 거 딱 2개 남아서 이제는 여러 가지 점화식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2개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이상하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점화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다? AN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 AN 그 전의 항에다가 뭐 해주세요? N에 관련된 어떤 식을 더해서 만들어주세요. 저게 D라는 상수값이었다면 등차였겠지만 N의 값에 따라 자꾸 달라지는 녀석을 더하고 있는 녀석 하나. 두 번째는 등차꼴 나왔으니 등비꼴도 있겠죠. AN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의 항에다가 뭔가 FN N에 관련된 식을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야? 일정한 값이었다면 등비였겠지만은 그게 N에 따라 달라지니까 등비는 아니야. 이것도 예전에는 공식으로 접근했었어요. 요즘도 여전히 공식으로 알려주시는 쌤들이 많기는 한데 많다? 있기는 한데 이제는 좀 그렇게 푸는 것 자체가 옛날 방식이라서 나는 이제 결국 우리가 앞으로 이거 말고 내가 정리해준 거 말고 또 새로운 점화식들을 많이 만나거든. 너희들이 이제 요 수열 파트는 특히나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것도 좀 기출 문제들도 많이 풀어봐야 될 텐데 풀어보면 좋을 텐데 거기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교재에서 못 봤던 그런 정화식들 많이 등장하고요. 실제로 여기 마플 시너지를 숙제로 풀어올 때만 해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알려주지 않는 정화식들 형태 또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유형이 등장하냐면 유형 6번 뭐 안 봐도 돼요. 지금 푼다는 건 아니니까. 유형 6번 뭐래? 항을 나열하는 기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풀이 나오지.
다른 유형들 보면 막 공식처럼 설명하고 뭐 하고 막 있어. 근데 유형 6번은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n에다가 주어진 식의 n에다가 1, 2, 3, 4 순서대로 대입해서 규칙성을 찾아본다. 이제 너희들의 귀납법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그냥 규칙 찾아보기가 메인이라 보면 돼. 예전처럼 공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녀석도 옛날에는 아까 말했듯이 공식으로 접근하고 그걸 외우라고도 했었고 왜 그렇게 만들어진지도 설명했었지만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그냥 n에다 1 넣어요. 1 넣으면 뭐 나와? A2는 A1에다가 더하기 F1. n에다가 2 넣어요. A3는 뭐예요? A2에다가 더하기 F2. 그렇게 n에다가 n-1도 넣어보자. 좌변은 an이 될 거고 우변은 an-1에다가 더하기 fn-1. 오케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다? 일반은 an. 자, 요 식을 잘 보면서 얘기해보자. 동현아,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전부 다? 그렇지. 더 하고 싶게 생겼지. 그러면 좌변도 A2, A3, A4부터 해서 AN까지 더해져 있고 우변도 이제 뭐 F1, F2도 얘네들도 있지만 그 앞에 A1, A2, A3부터 AN까지 더해져 있죠. 그럼 똑같이 더해져 있는 녀석들은 뭐 하면 돼? 사라지면 되고 좌변에 남는 거는 AN밖에 없거든. 우변에는 A1. 그 다음 더하기는 대상이 F1, F2, F3, 점점점점, FMS까지 승우야. 어이, 잠 깨자. 자, 뒤에 있는 녀석 뭐라고? 시그마 AK들을 더하고 있는데 그 K가 F1, K가 1부터 N-1까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보다 하나 적게. 마치 공차를 하나 적게 더하듯이. 근데 왜 AK라 썼냐? FK다. 아무튼 알겠죠? 요렇게 쓰는 게 요풀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개차 수열이라는 그 명칭 가지고 와서 막 개차 수열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걸 결론적으로 외워! 이거였는데 요즘 이렇게 만들어 가면 돼요. 알았죠? 물론 양변을 통째로 더한다. 왜 더하는지는 알고. 두 번째 요식도 똑같아. 1, 2, 3, 4 넣어보는 거야. 규칙 찾기처럼. n에 n-1까지 넣어봐. 그러면 조합은 A2, 우변 A1 곱하기 F1 곱하기 A3는 A2 여기도 곱하기 F2 쭉 내려갑니다. 좌변 AN 우변 AN-1 곱하기 FN-1. 그럼 동현아 이번엔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양변을 그렇지 곱하고 싶게 생겼다. 그렇지? 됐죠? 그러면 이번엔 얘네들이 곱하기였잖아. 그래서 곱한 거야. 그러면 싹 다 똑같이 곱해진 A2부터 A-까지 다 사라지고 좌변에는 A만 남고 우변에는 A1은 남았죠? 그리고 그 뒤에 곱해지는 게 F1, F2, F3부터 해서 FN-까지인데 그 녀석의 형태를 잘 보면은 있잖아. 그게 아닌데? 잘 보면 있잖아. 지금처럼 분수꼴. 웬만하면. 그래서 저 녀석들이 자꾸 곱해지다 보면 약분 소거형으로 들어가요. 분문수 소거했던 것처럼. 유리와 소거했던 것처럼. 알았죠? 그게 기본 유형 두 가지. 등차등비를 벗어나. 이제 처음 보는 느낌의 정화식의 첫 번째 유형. 뭐? 규칙. 1, 2, 3, 4 넣어보면 규칙 찾기. 근데 그 규칙 찾는 방법이 양변을 싹 다 더해보기, 양변을 싹 다 곱해보기. 유형 5번, 6번이었어요. 어때요? 정말 쉽죠? 4번, 5번인가? 아, 3번, 4번이다.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녀석 없냐? 있기는 해. 그리고 아까는 내가 여러 가지 점화식이라고 해서 원래 한 4개, 5개를 다뤘다고 했는데 나머지 2개 녀석은 아예 100% 무조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기보다는 흔적은 남아있어. 근데 풀이 방식이 완전 달라져서 책에 있는 문제도 내가 살짝 바꿔줄 거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좀 이따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일단 뭐 기본적인 문제 뭐랄까? 아야 1713번이나 14번, 15번 또는 뭐 저 뒤에는 1719번, 20번, 21번 이거 안 풀어봐도 되겠죠? 해볼 수 있겠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간다. 자, 유형 5번으로 갈 건데 있잖아. 유형 5번은 그 어떤 문제집에서도 있잖아요.
개념 설명 파트, 지금 마표 시너지는 개념 설명이 없는데 쌤 같은 거 보면은 막 A단계, B단계, C단계 하기 전에 그 전에 개념 설명 나오지. 그 개념 설명을 보면은 이 유형 5번 한 번도 설명이 안 나옵니다. 근데 모든 문제집이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녀석이야. 자, 요거는 풀이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1725번을 보는 게 아니라 1726번을 기본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생김새가 어떻게 돼 있다? an 플러스 1 다음 항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항 an을 가지고 뭔가 분수꼴로 만들죠. 그때 분모는 항상 뭐 an 앞에 붙은 3도 있는데 뒤에 상수항이 더해져 있고 분자는 an 혼자 덩그러니 있을 거야. 저게 뭐 2an이나 3an일 수도 있고 어쨌든 상수항이 없어. 알았죠? 그런 형태는 항상 뭐 해주냐면 기억하세요. 양면을 통째로 역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좌변은 an 플러스 1의 역수고 우변은 일단 그냥 쓰면 an분의 3an 플러스 1이 되죠. 그런데 그게 15번이에요. 요 녀석은 an분의 1. 요 녀석은 플러스 3. 이제 보이려나? 여기서 사실은 바로 나는 1반항 쓰러 가는데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let 뭐 두자 누구를 an의 역수를 bn이라는 수열로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좌변은 b의 n 플러스 1이고 우변은 b의 n에다가 3 더하는 무슨 수열? 2차 수열이 됩니다. 그러면 b의 첫째 항은 a의 첫째 항이 역수니까 2인 거죠. 그럼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그래서 bn을 찾아주면 공차가 3n 첫째 항이 2 빼기 1. 그러면 노란색으로 쓸까? 그러면 an은 뭔데? bn의 역수였잖아. 그러면 이 수열을 그냥 뒤집으면 답이에요. 끝! 이렇게 풀린다. 푸는 형태를 잘 외워둬라. 알았는가? 예. 그래서 1725번을 왜 건너뛰었냐면 이미 역수로 만들어서 지가 등차 등비꼴 보이게 만들어 놓은 문제라서 25번이 기본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실제 만나는 기본 문제는 26번이 맞는 거다. 너희들이 역수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뭐 분수 두 개 이렇게 따로따로 써서 너희들이 등차꼴 만들어가는 거. 알았음? 오케이. 그러고 나면 이제 유형 6번부터는 진짜 처음 보는 전환식. 뭐 나는 마표 시너지를 하도 많이 봐서 이제는 익숙하지만 약간 개념 설명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은 나도 28번 문제 처음 보고요. 나도 29번, 30번 문제 다 처음 보는 겁니다. 직접 1, 2, 3, 4 넣어보면 규칙 찾는 거야. 그 규칙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등차처럼 일정하게 변화하는 놈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맞죠? 또 어떤 놈은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뭔가 변화하다가 그 다음부터 갑자기 5, 5, 5, 5, 5, 5, 5 나오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계속 일정한 값이 나오고 그것도 규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처럼 똑같은 값이 반복될 수도 있고 알았죠? 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다? 진짜 1, 2, 3, 4 넣어보면 너희들이 스스로 규칙 찾기. 요게 이제 너희들이 제일 짜증나 하는 문제죠. 규칙성은 웬만하면 4번째, 5번째 나오지만 많으면 한 8번째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자 28번은 문제를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29번을 못 푸나? 아니 28번과 29번은 그냥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 유형 6번은 모든 문제들이 그냥 다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음? 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있잖아. 유형 7번으로 갈 건데 내가 아까 여러 가지 점화식이라고 해서 잠깐만 칠판 몰래 이거 썼다가 지울 건데 옛날에는 이 여러 가지 점화식이 2개가 더 있었어. 일단 공식처럼 접근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쟤야.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 그러니까 Q만 있으면 등차고 P만 있으면 등비인데 등차 등비꼴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두 번째는 이것도 나오나? PAN 플러스 2, QAN 플러스 1, RAN 능령을 만족하는 뭐 또 점화식 수열하면서 요 2가지 녀석은 이제 사라졌어요. 왜? 공식처럼 접근하는 풀이는 사라졌어. 알았지? 풀이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그래서 언제 사라졌냐면 너네 교육과정 직전에 사라졌다 했지. 너네 게 2015 개정이거든. 그래서 2018년 1학년 고1들 그때부터 이제 적용이 됐는데 2017년 때 고1들 걔네 학년 또는 그 전 학년 2016년 때 고1들 그 두 해 정도에서 어떻게 됐냐면 바뀔 예정이니까 서서히 학교에서들도 요 두 가지 유형을 안 내기 시작했어. 이건 안 낼 거야. 근데 그냥 안 내는 게 아니라 물어본다면 한 A5 정도.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저 식에다가 4번 넣어. 그냥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어서 A5 그냥 구하기 있잖아. 아까 여기서 그냥 6분에서 1, 2, 3, 4, 5 넣어주면서 규칙 찾기처럼 그냥 A5 구하기, A4 구하기 그 정도는 냈었음. 학교 선생들이 아예 학생들한테 얘기했었어요. 시험 전날. 오케이? 그게 요즘도 나오기는 합니다. 왜? 그냥 대입해서 구해보는 거 A5 정도 구해보는 거는 말 안 해도 나오거든. 아니 말 안 해도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자 7번 문제 보면 있잖아. 1742번 물어보는 게 뭐예요? A6 이 정도는 뭐 하면 돼? 그냥 n에다가 1, 2, 3, 4, 5 5번 넣어서 계산해. 그걸 요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마플 시너지는 교육과제에 사라진 것들도 좀 남고 있는 거 알죠? 그러다 보니까 43번처럼 A10을 구하시오. 44번처럼 A10을 구하시오. 뭐 A20을 구하시오 물어본다면 이거는 이제 공식 접근형 문제예요.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 뺄 거야. 그래서 43번이랑 44번은 지워주세요. 알았어요? 물론 오늘 시간 남으면 방향은 보여줄 거야. 왜 사라졌고 만약에 혹시 만나면 어떻게 풀 건지 방향은 보여줄 건데 그냥 가볍게만 들으세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요 유형 7번 아예 설명할 게 없나요? 7번에서는 없는데 8번이 됐다 중요해요. 8번 별표. 자, 여기가 진짜 중요하다. 너네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내가 제일 많이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유형 8번이에요. 뭐라 돼 있어? 활용. 그죠? 실생활 활용. 자, 너희들이 한번 직접 한번 이 문제를 같이 읽어보자. 봐봐. 뭐 80리터 물이 들어있는 수족관이 어쩌고저쩌고 매주 주말에 어쩌고저쩌고 물 버리고 또 물 넣고 물 버리고 물 넣고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물 넣어요. 막 너희들 자주 풀었던 문제 있잖아. 막 소금물에서 또 소금 버리고 소금물 넣고 소금물 버리고 또 소금물 넣고 하는 거 있잖아. 그지? 뭐 소금을 가만히 냅뒀더니 다음날 증발해서 또 물 넣고 증발해서 또 넣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전부 다 이거랑 관련된 문제거든. 오케이? 근데 무조건 이렇게 100% 된다는 거는 아니고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 문제는 너네가 만약에 있잖아. AN이라 할 때 그때 A에 예를 들어서 10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만났다. 치자. 이거 없이. 너네가 그러면 지금 이 보기 1, 2, 3, 4, 5번처럼 관계식을 구하려고 할까? 일반항을 구하려고 할까? 안 배웠다면 모든 학생들이 다 일반항을 있을 거야. 등차꼴로 생각도 해보고 등비꼴로 생각도 해보고 1, 2, 3, 4 넣어보면서 일반항을 구하려고 할 거라고. n번째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n번째는 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게 중요하다. 왜 점화식으로 들어가는지. 즉, 자, 간다.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수열 단원에서 뭐 여러 가지 활용형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등차 단원에서 활용 문제 풀어볼 때 당연히 등차처럼 접근했지. 등비 단원에서 활용 문제 등비처럼 접근을 했거든. 왜? 그냥 그 단원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냥 만약에 섞여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봐. 활용형 문제들만 등차 거, 등비 거, 뭐 시그마 것도 포함하고 여기 있는 것까지 섞었다 쳐봐. 일반항을 구하러 갈지 점화식을 구하러 갈지 100% 헷갈립니다. 오케이? 그걸 구분해야 돼. 자, 그래서 수열 파트에서 나오는 수열 단원에서 나오는 활용형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형태가 생각해요. 일반항 구하기 문제가 있을 거고 여기 밑에 잠깐 점화식 구하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라고 하기에는 둘 다 중요한데 뭐 자주 나오는 걸로 치면 일반항 구하기가 당연히 자주 나온다. 근데 뭘 많이 틀려요? 라고 하면 100% 점화식 많이 구하기를 많이 틀려와.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을 짓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일반항 구하기는 너무 많은 유형들을 담고 있어서 못 외워. 그래서 점화식 구하기는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를 외워버리세요. 몇 개 없어. 오케이? 그 중에 첫 번째 이런 문제. 뭐 하고 있어? 똑같은 행위.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문제는 99% 점화식 구하기입니다.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를 구해요. 알았지? 오케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물. 지금처럼 소금물, 아니 수족관의 물, 수조의 물 버리고 담고 버리고 담고.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문제가 또 농도 문제 있을 거예요. 농도라고 해봐야 근데 비슷해. 소금물 뭐 버리고 담고 버리고 담고 이거. 알았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잘 구분 안 되는 첫 번째 문제. 쭉 넘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로 몰라. 저 뒤에 있을 거야. 유형 10몇 번에 있을 거야. 악수하는 거. 자, 악수하기 문제는 일반항 문제예요, 점화식 문제예요라고 하면은 두 가지 풀이가 다 맞아. 점화식도 맞고 일반항 구하기도 맞아요. 근데 일반항 서술형이라면 일반항이 틀려. 왜? 일반항 구하는 방식이 순열과 조합이거든. 조합에서 악수하기 배웠어. 리그전 하면서 배웠어 너네. 그걸 그대로 쓰는 건데 어차피 그걸 다시 낼 거면은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거든. 오케이? 너무 쉬워서. 그래서 만약에 악수하기가 나온다면은 서술형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점화식을 만들어줘야 돼. 역시 어떻게 만드는지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문제가 뭐 있냐라고 하면은 바둑돌 늘어놓기 문제랑 그 다음에 블럭 깔기 문제랑 보도블럭 그 다음에는 계단 오르기 요 문제가 끝이에요. 대표적인 뭐 5개라고 할 수도 있고 6개라고 할 수도 있고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꼭 기억해놔라. 알았냐? 이거는 언제도 자, 이 문제는 언제도 나온다. 너희들 중에 이과갈 사람들 특히 잘 들어라. 미적분이라는 과목으로 넘어가면 또 나온다. 알았어? 그래서 수능이랑 100% 연관성이 있다. 리미트 붙여버릴 거야, 미적분에서. 그래서 그때 또 점화식 구하기 또 설명하게 돼요. 또 막 똑같은 일 반복 진행시켜. 거기다 이제 무한히 반복시킨대. 이번에는 10번 반복 끝 이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 뭐 쉬기 전에 다 할 수 있을려나 딱 요거까지 다 할 것 같은데 어떤 문제를 풀고 싶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점화식부터 해서 뒤에 나오는 요 유형들, 활용형들을 전부 다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그때 이제 대표적인 문제 아까 거기 돌아가서 물론 있다. 1745번 풀어볼게. 다시 말하지만 이걸 뭐 한 8번째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다. 또는 여기가 지금은 PAM 플러스 Q꼴인데 P가 없으면 등차로 풀 수 있고 Q가 없으면 등비로도 풀 수 있거든. 그러면 A 20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함부로 막 등비처럼 처음에 등비꼴로 나 일반항 만들어 봐야지라고 하면 못 만들어. 만들다 보니 우연하게 등비가 만들어지는 느낌이야 이건. 어쨌든 뭐 말이 너무 길다. 풀어보자. 어떻게 하냐면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딱 읽어보니까 아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한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지금처럼 관계식을 구하라고 안 하더라도 뭔가 특정 번째 항, 뭐 10번째 항이나 20번째 항을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점화식을 만들어야 되는군 이라는 방향을 잡아서 이제 점화식을 만들러 가는 건데 점화식을 만들러 가는 거는 일반항 만드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일반항은 A n번째 AN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N으로만 나타내려고 하잖아. 뭐 시그마에서는 K도 필요하기도 했고 근데 점화식을 만드는 건 있잖아. AN 알아요 몰라요? AN 모릅니다. 하지만 AN이 있어. AN이 뭔지 모를 뿐 있어. 그때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식을 쓸 때 AN을 가져다 쓰는 느낌. N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한 번째 수족관에 남은 물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어때? 그 전주에 주말에 얼마만큼 물이 남아 있었어? 몰라. 그냥 AN만큼 남아 있었대.
근데 그 남아있던 AN에서 4분의 3을 버려버렸어. 얼마만큼 남았어? 4분의 1만큼 남아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다 뭐 해요? 20리터씩 추가시켜요. 끝. 이건 너무 쉬운 문제라서 지금 이렇게 풀려버렸는데 좀 이따 농도 문제 풀 때 잘 봐라. 끝. 그래서 일단 답은 뭐야? 4번밖에 안 되네.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있잖아. 이것도 맞지. 이렇게 세 문제 있었으면 있잖아. 너희들 처음부터 답 몇 번을 찍게? 1번으로 찍는다. 왜? 첫 장이 다르지. 첫 장이 뭐? 제일 처음에 뭐 있었어? 80리터가 있었잖아. 저 처음에 있었던 거를 첫 장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찍어와요. 안 되죠? 뭐 해야 돼? 마지막을 잘 보면 몇 번 시행 후 n번째 주 또는 한 주가 n주가 흐른 후 물의 양을 AN. 그럼 A1은 1주가 흘러야지. 80리터는 현재고 1주가 흘렀으면 4분의 3만큼 버렸으니까 60리터만큼 버렸어. 20리터밖에 안 남았어요. 그 20리터에다가 20리터 추가시켰으니까 40리터가 적재야지. 그래서 답은 4번. 자, 뭔가 설명은 장황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쉬웠죠. 실제로 이 유형이 실제로 이렇게 쉬운 문제인가? 너희들이 농도 문제 한번 풀어봐. 몇 번? 1750번 풀래? 51번 풀래? 동현아, 네가 골라봐. 51번. 그래, 51번 풀어봐. 나는 일단 45번 띄워놓을게요. 51번 풀어봐요. 자, 가볼까? 아니면 이거 한두 개 정도만 더 하고 설명해주시던가. 자, 가보자. 51번. 20%의 소금물 100g이 있었고요. 10% 소금물을 또 있네요. 그 두 개를 어쨌든 섞었어요. 그걸 농도를 A1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A1%의 소금물, 그렇게 만들어진 소금물을 또 100g만 가지고 다시 한번 또 10% 소금물을 또 섞어요. 그렇게 해서 A2를 만들었고 A2를 또 100g만 남겨놓고 10% 소금을 또 100g 섞어. 그렇게 해서 계속 똑같은 행위를 반복 진행해서 만들어지는 n번째 시행 후의 농도를 AN이라고 부른다. 맞지? 그럼 뭐야?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하니까 우리는 점화식을 만들러 갈 거고 점화식을 만들 때는 뭐다? AN을 구하러 가는 느낌이 아니라 AN을 N에 대한 식으로 만드는 느낌이 아니라 다음 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 소금물의 농도를 이용하는 느낌으로. 오케이? 그래서 뭐 한다? 나는 n번째가 있다고 하고 n 플러스 1번째의 농도를 만들어 보자. 자, a n 플러스 1, n 플러스 한 번째의 농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일단 그 전 a n 퍼센트의 소금을 얼마만큼 남기고 100g을 남기고 10% 소금을 얼마나 넣고 또 100g을 넣고. 그럼 농도를 만들 때 뭐 분해 뭐? 소금 물 분해. 소금에다가 곱하기 100으로 만들잖아. 맞죠? 그럼 여기 소금 물 얼마? 200, 100 더해서 200. 그럼 여기는 뭐? 소금의 양. 근데 어떤 소금? AM%짜리 소금 100g에 소금이 좀 녹아있을 거고 10%짜리 소금물도 100g 있으면 거기도 소금이 녹아있겠지. 그 두 개의 소금을 더하자는 얘기 아니야? 간다. 소금의 양 공식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죠. 그래서 100분의 농도 AN짜리 소금을 얼마? 100g이 있었고 우와! 그리고 100분의 농도 얼마짜리? 10%짜리 소금을 100g이 있었지. 그럼 이 식 정리하면 답이에요. 뭔 말할? 뭔 말할? 그래서 얘네들끼리 약분시키고 얘네들이 얘네들. 그러면 남은 게 뭡니까? 정리 바로 한다. AM 플러스 1은 2분의 1 AN에다가 플러스 5 끝. 그래서 일단 PQ의 답은 2분의 1, 5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2분의 1 더하는 거야.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 첫 번째. 첫 번째 항이 뭔데? 20%냐? 아니죠. 현재 이 원래 있었던 거는 20%고 첫째 항은 20이 아니지. 첫째 항은 한 번 섞어야지. 그지? 그래서 뭐다? 한 번씩 해줍니다.
샥샥샥샥샥샥 끝. 얼마? 6? 아? 6밖에 안 돼? 그럴 리가 없는데? 15. 뭐 해? 미쳤나 봐. A는 15. 알았죠? 그래서 2분의 21. 응, 답이 없어. 뭐야? 21이랍니다. 41.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요렇게 푸는 거야. 점화식 문제. n번째를 n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자, 요거에 관련된 요 점화식과 관련된 활용문 문제 한 2개 정도만 말로만 또는 뭐 필요하다면 그냥 방향 정도만 잡고 넘어갈게요. 뭐가 있냐면 참고로 요 유형 1752번은 약간 악수학이라는 느낌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알았지?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악수로 갈게요. 악수하기. 어딨냐? 여기 있다. 자, 어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다 서로 악수를 합니다. 몇 번 악수하는데요? N명이 모이면. 그냥 NC2. 그지? N명 중 2명 고르면 되잖아. 그래서 A는 그냥 NC2야.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다. 악수는 조합만 쓸 줄 알면은 사실 일반한 구할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서술형으로 물어볼 거라고. 관계식을 자꾸 물어볼 거야. 일반항을 통해서 막 A20을 구하셔. 이게 아니에요. A20 구하셔 하면 그냥 20C 2 하면 답이거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거든. 그렇게 안 물어볼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관계식을 만들러 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뭐다? AN 플러스 1. N 플러스 한 명이 모였을 때의 악수의 횟수를 누구를 이용해서? AN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야.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일단 원래 1번, 2번, 3번 해서 N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지들끼리 열심히 악수합니다. 맞죠? 아마 악수가 난리 났어요. 오케이? 자, 거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 한 명이 더 온 거야. 그렇다고 해서 얘가 왔다 그래서 갑자기 지들끼리 악수 안 하냐? 아니잖아. 그 악수하는 횟수는 그대로 있어. 그걸 모를 뿐. 대신에 N 플러스 한 번째 사람이 옴으로써 추가되는 악수만 세워봐. 이 사람이 원래 있던 N명과 모두 다 악수하겠죠. 끝. 답은 2번.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야. 지금은 너무 대표 문제, 너무 기본 문제고, 뭐 부부 동반이면 뭐 남자들끼리는 악수 안 하고, 뭐 여자들끼리는 악수하고, 막 부부끼리는 악수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 바로 다음 문제일걸? 여기 있네. 13번 같은 거. 거기서도 원래 N 쌍의 부부가 있을 때 악수 한 쌍이 더 온다고 해서 갑자기 악수 안 하진 않아. 그 악수 횟수는 그대로 있고 N 플러스 한 번째 부부가 옴으로써 추가되는 악수들 또는 뭐 갑자기 배수가 되는 악수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만 좀 신경 써주세요. 라는 얘기. 알았죠?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자, 그런 느낌의 문제가 유형 13번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바로 다음 유형에 하나 더 있는데 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명칭은 몰라도 돼.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면 그 전에 항 2개를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처음에 뭐 항 2개가 만약에 1과 1이 주어져 있다면 그 다음 항은 2이 더해서 2, 그 다음 항은 바로 앞에 거 2개 더해서 3, 그 다음 항은 앞에 거 2개 더해서 5, 8, 13, 21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한다. 그냥 이게 다야. 저걸 가지고 뭐 관계식을 주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끽해봐야 한 5번째, 6번째, 7번째 항 물어보고 말 거야. 알겠죠? 그냥 단순 연산으로 구하게. 대신에 피보나치 수열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일반항들은 다 어땠어? n번째만 가지고 n 플러스 한 번째를 만드는 느낌이었지. 근데 n 플러스 한 번째 또는 n번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의 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 항도 또 필요한 거야. 그런 형태의 활용형 점화식 문제. 대표적인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까 말했던 블럭, 바둑돌, 그리고 내가 말했던 계단 오르기 라는 문제예요. 여기 보면은 바둑돌 있잖아. 요게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요거는 너희들이 풀어봐. 그리고 여기에 블럭 쌓기가 있어. 지금은 없는데 블럭은 항상 1대 2인 직사각형의 블럭을 가로로
늘어놓거나 세로로 늘어놓는다. 그때 가로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이고 이게 2라고 치면 세로 폭 2짜리 긴 뭔가를 쌓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가로의 길이 n짜리를 n이라고 할 때 그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의 관계 찾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오케이? 그때 어떤 방식으로 푸냐면은 바둑돌도 똑같고 블럭도 똑같고 내가 설명해 줄 예시 계단 오르기도 똑같다. 그래서 나는 여기 책이 없어서 계단 오르기를 예를 들어줄게요. 자, 통 N칸의 계단을 오르는데 N칸은 필요 없네. 계단을 오를 때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씩 오르는데 총 N칸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를 이 옆에 거 좀 지워야겠다. AN이라 할 때 뭐 A6를 구하시오 하겠지. 근데 계단 오르기 대표적인 점화식 문제라서 그냥 우리는 관계식을 찾으러 가보자 라고 해볼게요. 알았죠? 알았죠? 다시 한번. N칸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이 몇 가지? AN까지. 알았죠? 그런데 자, 이 N칸의 계단을 마지막을 기준으로 생각해도 좋고 처음을 기준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처음에 한 칸을 오르고 시작하든가 두 칸을 오르고 시작할 수 있겠지. 맞지? 또는 마지막에 한 칸을 딱 올라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한 칸 올라와서 끝을 낼 수도 있고 두 칸을 올라와서 끝을 낼 수도 있지. 그치?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끝으로 가더라. 나도 끝으로 가서 설명을 하는데 처음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어쨌든 한 칸을 올라서 끝을 내는 방법. 그럼 그 전까지는 뭐 해야 돼? 일단 엠마에서 한 칸의 계단을 올라와야지. 그죠? 그러고 나서 한 칸을 오른다라는 하나의 방법으로 끝을 내면 되지. 맞습니까? 근데 또는 하나 더 있죠. 뭐 마지막에 두 칸을 올라서 한 번에 두 칸을 올라서 끝을 낼 수도 있지. 그러면 그 전까지는 n-2개의 칸을 올라와야지. 그래서 a n-2가지의 방법으로 일단 n-2칸째까지 올라오고 마지막에 한 가지 방법, 두 칸을 오르는 하나의 방법으로 끝을 내도 되지. 그래서 그 전에 한 두 개를 더하면 다음에 만들어진다.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어? 이거예요. 그럼 애들이 질문을 하죠. 선생, 여기까지 올라와서 마지막에 두 칸을 오르는 게 아니라 한 칸 한 칸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칸 한 칸 오르는 거는 여기 있잖아. 여기까지 올라오는 방법 중에 있을 거예요. 마지막 한 칸 오르는 방법. 그래서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그럼 아까 보도블록 쌓기는 이거 바둑돌 쌓기는 처음에 흰 공을 시작할 때 처음에 검은 공을 시작할 때로 나뉠 거고 보도블록 쌓기는 뭐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마지막에 세로로 쌓고 끝을 내는 방법과 가로로 이렇게 쌓아서 끝을 내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전까지는 AN-1, 그 전까지는 AN-1. 그래서 AN은 AN-1 더하기 AN-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음? 오케이. 그런 형태의 예시들이 다 피보나치에 있다. 근데 피보나치 예시를 또 따로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저만식의 예시라고만 기억해두세요. 알았어? 여기를 너네들이 잘 기억해야 된다. 뭐 활용형 문제 중에서도 점화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와 일반항으로 푸는 문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점화식의 예시들을 외워두라고. 뭐 있었다고? 똑같은 일 반복 진행하기. 뭐 그중에 농도 문제 포함, 수족관 물 문제 포함. 또 악수하기, 블럭 쌓기, 계단 오르기, 바둑돌 늘어놓기.
또 있었나?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몰라. 아까 써준 거 그거. 알았지? 알았지?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럼 남아있는 문제들은 뭐냐면 남아있는 건 이제 증명으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 증명 한 30분이면 끝나.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증명 쪽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요거는 뭐 방금 내가 카톡에다 보내놨는데 수능이라는 거리가 솔직히 좀 있어. 수학적 귀납법 자체는 나오는데 요 안에 있는 유형이랄까? 지금 오늘 내가 3개 설명할 거거든. 그 녀석이랑 조금 다르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 좀 연결을 시켜서 뭐 미적분이면 미적분 그렇게 나왔으면 나왔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험에 확실히 안 나온다. 수학적 귀납법이나 혹은 증명이 그러면은 약간 요번 시험을 위한 거라서 뭐 딱히 숙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숙제는 그러면 어디? 유형 15번까지만이 숙제라고 보면 돼. 증명이 안 나오는 학교들은. 근데 뭐 아직 모른다거나 아니면 확실히 수학적 기납법 끝까지 나간대 라는 게 확실시 된 학교들은 여기도 뭐 숙제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서술형이나 행일도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뭐 증명하시오 뭐 빈칸초론 이런 거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증명하시오가 나오면은 그것도 역시 빼셔도 돼요. 알아서 잘 골라서 빼요. 알았죠? 근데 뭐 물론 안 나온다고 해도 그래도 일단은 수학적 귀납법 흐름 자체는 나중에 미적분이나 이런 데서 쓰일 수는 있어서 뭐 그걸 생각해서 뒷과목을 생각해서 뭐 공부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은 뭐 당연히 풀면 더 좋고.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숙제량이 조금 많아 보이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일단 뭐 다 들어간다고 해서 끝까지 풀어야 되는 사람들은 조금 양이 적지는 않아. 한 130개, 120개 정도 되더라고, 숙제량이. 그런 사람들은 뭐 좀 뒤쪽보다는 앞쪽 기본 유형들, 대표 유형들 위주로만 좀 공부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알았죠? 예. 자, 어쨌든 뭐 가봅시다.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 유형은요. 총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형 16번, 등식. 그 다음에 유형 17번이 아마 부등식일 거다. 그 다음에 유형 18번이 아마 배수의 증명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달라지는데 뭐 방학 때 수업 나랑 했던 사람들은 내가 이제 그때도 상세하게 설명했었던 거라 다들 기억을 뭐 못해서 그렇지. 그때 요런 3가지 구분 짓는 거 봤던 사람들은 기억날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등식, 부등식. 특히 부등식. 부등식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빈칸초령 있더라도. 알았죠? 자, 어쨌든 등식, 부등식, 배수 이렇게 해서 3가지로 설명할 건데 일단 요 화면 이제 끌게요. 여기서 전체적인 일단 귀납법 자체의 흐름이랄까?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수열 파트에서도 첫 지항을 하나 알아봤잖아. 그리고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 하면서 뭐 이런 게 있었다 치면은 첫 지항을 대입하면은 2번째 항이 나왔지. 맞죠? 그 다음에 2번째 항을 대입하면은 3번째 항 나오지 7. 물론 이거는 우리가 등차로도 표현했지만 그런 식으로 모든 항이 밝혀지게 되겠지. 그렇게 하나의 수열을 밝힌다라는 의미야. 알았죠? 우리는 뭐 등차라는 일반 항공식을 써서 풀었겠지만 일단 정의된다라는 것 자체는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면 이제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도 역시 뭐냐면 일단 대상이 뭐 모든 자연수일 수도 있고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일 수도 있다. 어쨌든 어떤 범위든 그냥이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나 부등식이나 뭐뭐뭐뭐뭐뭐뭐가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보이시오. 라고 할 때 우리는 일단 모든 자연수 중에 제일 첫 번째 자연수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거는 대입함으로써 보여주면 돼. 그래서 뭐 어떤 식이 있었다. 좌변에 1 대입해보고 우변에도 1 대입해보고 등식이면 같다라는 거. 같다는 건 뭐 좌변이 3이면 우변도 3이면 당연히 같다는 말 안 해도 당연히 같은 거 알잖아. 어쨌든 대입하면 증명 끝. 그 다음이 중요한데 n이 k번째의 식을 알아 몰라. 오늘 그 너네 내가 보여주는 그 활용형 문제 생각해봐. n번째 농도를 알았어?
몰랐죠. 그냥 n번째의 농도가 있었고 n 플러스 1번째의 농도를 만들었었잖아. 그지? n번째의 농도 자체는 몰라도. 그것처럼 역시 k일 때 성립한다 안 한다? 몰라. 하지만 만약에 이건 잠깐 하자. n이 k일 때의 식을 써요. 오케이? 그 식에다가 적당한 변형을 합니다. 그 적당한 변형이 보통 양변에 똑같은 뭐뭐뭐뭐를 더하는 변형을 해줘요. 물론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어쨌든 양변에 똑같은 뭔가를 더한다 치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뭔가 식이 쫙 나오지. 근데 그 식을 잘 정리를 해보면 있잖아. 요 한 줄 잠깐 좀 뗄게. 정리를 해보면 m은 k 플러스 1번째의 식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식에서 양변에 네모를 더해서 만든 게 k 플러스 1번째의 식이면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지. 물론 얘가 거짓이면 거짓이지. 맞죠? 그냥 똑같은 식이라는 얘기거든. 네모를 더해서 그냥 k 플러스 1번째의 식이 만들어진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립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런 게 있다 치면은 양변에 3을 더해도 성립하잖아. 맞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뭐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예의식에서 뭔가 어떤 양변에 더하는 작업을 통해서 K 플러스 1번째 식을 만들었다. 그럼 증명 끝이야. 그 과정만 보여주는 게 너희들의 역할이고 왜 증명이 끝났는지는 사실은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그게 설명을 하는 거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음. 양면에 똑같은 식을 더했기 때문에 같은 식이다.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이다. 그런데 첫 번째 거 성립한 거 보였잖아. 그럼 첫 번째 게 성립하면 두 번째도 성립한다. 두 번째 게 성립하면 세 번째도 성립한다. 세 번째 게 성립하면 네 번째도 성립한다. 그런 원리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밝혀지는 거야.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살을 채워서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왜? 다시 한번 말하지만 k번째 식에서 똑같은 걸 더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얘가 성립하면 얘도 성립한다. 딱 그거 써주는 거야. 제일 첫 번째 줄과 제일 마지막 줄의 2번 단계 안에서는. 오케이. 근데 여기서 그래서 양변에 뭘 더할 건데? 아무거나 1 더해? 아무거나 3 더해? 아니, 그건 아니고 양변에 누구를 더하는지는 항상 이게 k번째의 식이라고 했지만 결국 k번째의 좌변과 우변이 있거든. 그럼 좌변에다가 뭔가를 더함으로써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이 만들어져. 그런데 우변은 k 플러스 1번째의 우변이 아니라 그냥 k번째의 우변이 되어 있을 거야. 거기다가 그냥 네모가 더해져 있는 거지. 그 녀석을 쭉 정리하는 과정은 문제마다 달라요. 근데 정리를 했을 때 여기에 뭐가 만들어진다는 k 플러스 1번째의 우변이 만들어진다라는 과정. 여기에 네모 빈칸 분명히 들어간다. 이런 식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지금 등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줄 건데 나는 예시를 지금 책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통 들어주는 예시는 수열의 합에서 나왔던 시그마 공식들이 있었지. K 말고 K제곱이나 K3승 시그마 공식이 있었지. 6분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었지. 그거를 여기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K제곱 1부터 n까지의 합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이잖아. 임을 증명을 해보자. 라는 예시를 들어줄게. 아마 책에 있을 거야. 네모 빈칸 추론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자, 요 녀석을 푼다. 그럼 뭐 한다? 일단 제일 먼저 해줄 작업은 내가 밝히고자 하는 범위의 자연수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자연수 n의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렇게 좌변을 구해봐요. 뭐예요? 1제곱이죠. 1이네요. 우변을 구해봅니다.
뭐예요?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1이네요. 성립합니다. 1은 1. 성립한다는 말도 안 써도 돼. 알았죠?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이라고 내가 말은 써주지만 여기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k번째의 식에서 k 플러스 1번째의 식을 만든다고만 생각해봐. 그러면은 좌변은 뭐가 될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미쳤나봐. k를 또 쓰면 안 되겠구나. m일 때라고 하자. 요번에 k가 여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제곱이 뭐다? m 곱하기 m 플러스 1 곱하기 2m 플러스 1 나누기 6이다. 이게 성립해야 하네. 사실은 몰라.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뭐 한다? 이때 양변에 뭔가를 더할 거야. 뭘 더할 거야?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k 플러스 1번째, m 플러스 1번째의 좌변이라는 거는 뭐 하나 더 더해지는 거? m 플러스 1의 제곱. 맞죠? 좌변이 지금 1제곱, 2제곱, 3제곱부터 m제곱까지 더해져 있고 우리한테 필요한 m 플러스 1번째 식이라는 거는 잠깐 위에 뭐 써보면 이거잖아. 요거잖아. 그지? 요 녀석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기다 뭘 더해? m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양변에 m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k는 1부터 m까지 k제곱에다가 이걸 더했다라고 써도 좋고 그냥 바로 m 플러스 1번째로 써요. 근데 우변은 아직까지 정리를 내가 안 했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m 플러스 1번째 m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한 요 형태가 된 거야. 그걸 이제 정리를 함으로써 얘를 만들어주면 돼. 누구? 얘를 만들어주면 돼. 자, 두 개를 더해보자. 근데 분수의 덧셈이네. 그럼 뭐 해야지? 통분을 하든 공통인수를 묶든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 6분의 m 곱하기 m 플러스 1로 묶어볼게. 그럼 첫 번째 녀석은 2m 플러스 1이 남아있고요. 두 번째 녀석은 없던 분모 6이 생겼으니까 분자 6과 함께 6m 플러스 6이 남아있겠지. 됐음? 계속 우변 정리해 나간다. 뭐다? m 곱하기 m 플러스 1에다가 나누기 6에다가 m은 못 묶네? 미안요. 다시 해야 돼. m 플러스 1 하나만 겹치는구나. 그럼 첫 번째 거 다시 2m 제곱 플러스 m이지? 두 번째 거는 6m 플러스 6 맞네. 요거지. 아까 잘못했죠. 자, 어쨌든 정리해보자. 그럼 우변은 뭐다? m 플러스 1 나누기 6 그대로 있고 뒤에 거면 정리해볼까? 뭐 나와요? 2m제곱 플러스 7m 플러스 6인데 이거 인수면 되지? 1, 2, 2, 3 그래서 m 플러스 1 나누기 6에다가 m 플러스 2 하나 2m 플러스 3 하나 이 형태가 된 거잖아. 근데 요거를 살짝 좀 깔끔하게 보이게 하려고 이 형태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m 플러스 1 여기 거도 m 플러스 2가 아니라 m 플러스 1 플러스 1 요 녀석도 2 곱하기 m 플러스 1 플러스 1 꼴로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딱 m 플러스 1번째 식이 되게. 따라서 n은 m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요 1 때도 성립한다는 건 갑자기 요걸 보고 성립한다가 아니라 이 두 번째 단계 흐름 자체가 성립한다면 성립한다가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 따라서 1번과 2번에 의해 정확하게는 1번과 2번에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라는 말인데 어쨌든 주어진 등식은 모든 전선에 대해서 성립한다.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라고 써주면 증명 끝. 오케이? 요 흐름을 너네들이 기억을 해야 돼. 특히 요번 시험이다. 서술형이라면 오케이? 서술형이라면 말을 쓰는 것. 두 번째, 빈칸 추론형이라면 뭐가 포인트냐면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빈칸 추론은 요거.
갑자기 네모를 왜 더해? 누굴 더할 거야? 이 계속 네모 따라다닐 거거든 이거. 오케이? 그거 왜 더하는지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빈칸이다. 이거는 수학적 귀납법 증명 흐름 자체를 모르면 갑자기 뭘 더할지 몰라요. K 플러스 1번째, 지금은 N 플러스 1번째의 좌변을 만들기 위해서 더해줘야 되는 대상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알았니? 여기까지야. 오케이? 자, 흐름 잡을 수 있겠나? 있겠나? 자, 요거 혹시 쓸 사람들이 있으면은 써주세요. 뭐 책에 있는 예시기는 한데 다 빈칸 추론형으로 나와 있을 거라. 알았어? 자, 정리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간다. 그래서 어쨌든 등식의 흐름은 결국 요거기는 해. 요걸 등식으로 바꿀까? 한 번 더 쓸까? 아니다? 요거는 그냥 이걸 등식으로 생각하자. 자, 그래서 어쨌든 등식을 푸는 방법은 요거다. 맞지? 그런데 유형 17? 뭔지 모르겠다. 어쨌든 부등식도 증명하세요가 있어. 근데 부등식은 등식과 살짝 달라요. 자, 어떤 식으로 다른지 일단 문제부터 써놓고 설명하면서 바로 쓸게요. 근데 여기 있는 게 이제 여기서는 등식이었고 는이었고 여기는 이제 뭐 크다든 작다든 뭐가 있겠지. 그래도 결국 흐름은 똑같아. 첫 번째 뭐 한다? 1일 때는 그냥 대입함으로써 성립함을 보여주면 돼요. 또는 뭐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하여라고 하면 3 넣어서 보여주면 돼.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흐름 똑같습니다. 일단 이거 자체가 큰 틀이거든. n이 k번째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뭐 n이 k일 때 이 식을 쓰는 거야. 물론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고 부등으로 연결돼 있겠지. 여기서도 똑같아. 양변에 뭔가를 더할 거야. 누구를 더할 거야? 아무나 막 더하는 게 아니라 누굴 만들기 위해서 k 플러스 1번째 좌변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더합니다. 그런데 뭐 크다라고 가정할게. 우변은 어떻게 돼 있어? k번째의 우변이 그대로 있고 거기다가 네모가 더해져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 등식은 진짜 말 그대로 같은 식이잖아. 색깔 바꾸자. 똑같은 식이잖아.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든 어떻게 나와 있든 같은 거는 같은 거야. 맞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부등식. 부등식은 크다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얘를 우변을 아무리 정리를 하려고 해도 절대로 k 플러스 1번째 우변이 안 나옵니다. 오케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3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한다 치는데 자꾸 1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뭐 방금 든 예시는 당연히 1이 0보다 크므로 하면 되지만 3이 0보다 크다라는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3이 1보다 크다라는 식만 자꾸 나와 있다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방금 내가 말한 거. 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0이 있다. 그래서 3은 1보다 크다는 건 알았는데 1이 0보다 크니까 결론적으로 3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지. 그게 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변을 부등식에서는 우변을 정리를 뭐 너무 지저분하면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정리가 등식과는 다른 게 등식은 k 플러스 1번째 우변을 만들기 위해서 정리를 하지만 얘는 그냥 보기만 편하게 정리 살짝 한 다음에 우리는 뭐 하냐면 한편이라고 하면서 요식 있죠, 요식. 요것과 실제 k 플러스 1번째 우변의 대수 비교와 이름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크기 비교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야? 뺄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변에서 내가 필요한 k 플러스 1번째 우변을 빼줘요. 그걸 정리하면은 결론은 양수가 나올 거야. 그러면
n이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 이 얘보다 컸는데 얘가 얘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크다는 얘기니까 k 플러스 1번째의 우변보다 크다. 즉 k 플러스 1번째의 식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고 마무리 짓는 거야. 오케이? 자, 그것과 관련된 진짜 쉬운 예시 책 잠깐 덮어놨냐? 책 문제 하나 보여줄게요. 어디 갔어? 부등식. 자, 책 문제 뭐로 가냐면 이건 좀 작게 써야겠다. 너무 쉬운데 이거는? 몰라. 쉬운 걸로 해. 1805번을 그냥 예를 들어줄게. 역시 서술형처럼 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조건이고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1 더하기 어떤 양수 h의 n승이 1 더하기 nh보다 큼을 증명하시오. 부등식으로 증명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 요걸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단계 뭐부터 한다? n에다가 2를 넣어주는 거야. 좌변 뭐예요? 1 더하기 h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2h 더하기 h 제곱입니다. 두 번째 우변 1 더하기 2h입니다. 당연히 h제곱이 양수입니까? 맞죠? h제곱이 양수니까 성립합니다. 맞나요? 이해됐음?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그 k에 대해서는 1 더하기 h의 k승이 1 더하기 kh보다 크다가 성립해. 근데 우리는 뭘 밝히고 싶은 거야? 이걸 변형을 해서 뭐 하고 싶은 거야? n이 k 플러스 1번째 식을 만들고 싶지. 그래서 여기에도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 요걸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죠? 잠들 깨라 잠들. 요걸 만들고 싶거든.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돼? 양변에 이 식의 양변에 이때라고 볼 거야. 뭐 해야 돼? 얘를 만들고 싶어. 뭐 해야 돼? 곱해야 되겠지 이번에는. 누구를? 1 더하기 h를 곱하며 으로 가고 그럼 좌변은 당연히 1 더하기 h에 k 플러스 1승 바로 쓰면 되는데 책은 아마 k승에다가 1 더하기 h 한 번 더 쓰고 있을 거야. 우리는 그냥 k 플러스 1승 바로 가자. k 플러스 1승. 근데 문제는 뭐다? 우변은 아무리 전개를 해도 얘 절대 못 만들어. 그치? 승민아! 그래서 우리는 부등식에서는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 한평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우변 1 더하기 kh 곱하기 1 더하기 h에서 내가 필요한 요식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h를 내 맘대로 갑자기 빼요. 이 녀석의 부호를 살피러 가는 거야. 전개하면 1 더하기 k 더하기 1의 h 더하기 kh의 제곱이고 빼기 1 이거 중괄호 써야 돼. 1 빼기 k 플러스 1의 h이기 때문에 kh 제곱만 남고 얘는 양수야. 오케이? 정확하게는 그거는 같겠지. h가 뭐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뭐다? 따라서 1 더하기 h의 k 플러스 1승이었던 얘는 얘보다 컸어. 근데 이놈에서 이걸 뺐더니 양수네? 얘보다 얘가 더 작은 거야. 그래서 1 더하기 k 플러스 1 h 즉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처럼 1번과 2번에 의해 주어진 부등식은 모든 자연수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서 항상 성립한다 하고 마무리 지으면 끝. 그래서 부등식과 등식의 차이. 등식은 좌변 만들기 위해서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하고 우변 정리하면 무조건 k 플러스 1번째 우변이 나와.
근데 부등식은 좌변은 똑같이 하기 위해서 k 플러스 1번째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할 건데 우변은 아무리 정리해도 우변이 안 나와. 그래서 우변은 뭐 한다? k 플러스 1번째 우변과 대소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빼서 부호 찾는 작업을 한 번 더 한다. 요게 쟤랑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부등식을 시험에 더 많이 서술형이 낸다. 알았지? 물론 그건 어렵게 내는 걸 좋아하는 선생의 얘기고 그냥 흐름만 물어보고 싶으면 조금 많이 내긴 하죠. 어쨌든 이거다. 알았냐? 알았냐? 그런데 너네가 숙제로 풀다 보면 있잖아. 좀 이상한 녀석이 하나 있을 거야. 등식 부등식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약간 배수 쪽에서의 흐름을 찾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이 작업을 안 해. 이 작업을 안 하고 갑자기 직문을 끝내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서술에 나오면 와 그건 어떻게 풀어요? 근데 웃기게도 걔는 그렇게 풀었지만 사실 우리는 양변의 네모 더하기로 풀어도 답은 나와. 똑같이 직면 돼.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게 풀었다고 해서 그 풀이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흐름은 배수에서만 쓰인다. 알았지? 자, 저쪽 등식 쪽 지워도 되죠? 배수 쪽 한번 설명하고 뭐 필기 필요하면은 한 번 더 줄게요. 자, 배수로 가볼게. 배수. 배수 문제도 결국 똑같아.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뭐뭐뭐가 성립함을. 근데 그 뭐뭐뭐가 성립함을이 뭐 어떠한 식이 6의 배수임을, 뭐 8의 배수임을 증명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증명하셔. 그럼 역시 뭐합니다? 똑같습니다. 1은 대입해서 밝혀주면 돼요. 알았죠? 뭐 어떠한 식이 6의 배수임을이라고 하는데 1 넣어줬더니 그냥 6 나와. 그러면 뭐 말 안 해도 당연히 6의 배수겠지. 그냥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 파트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있잖아. K번째를 일단 써. 근데 여기서 양변에 뭔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통해서 K 플러스 1번째 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N은 K 플러스 1번째 식을 만들어. 오케이? 근데 요 위의 식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6이 배수였다 치자. 그러면은 요 식을 우리가 6n으로 잡고 있을 거거든. 오케이? 근데 이제 요 식을 살짝 풀어보면 있잖아. K번째 식이 등장을 하고 그 뒤에 뭔가 예를 들자면 6 x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야. 그래서 요 뒤에 게 또 K번째 식 플러스 6의 배수꼴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는 6n이고 B에서 밝혔지? 뒤에 거는 6m이고 그래서 6으로 묶어줄 수 있다. 따라서 n은 k 플러스 1번째일 때도 6의 배수임이 성립한다. 이렇게 요게 이제 배수가 좀 다른 거야. k번째 식을 가지고 변형을 하는 게 아니라 k번째 식은 그냥 한번 써놓고 k 플러스 1번째 식을 또 씁니다. 근데 그 녀석을 정리해 보면은 k번째 식이 일부를 담당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또 무슨 문제인지 예시 또 들어가 볼게요. 아까 805번인지 아유 좀 잘하. 있나? 부등식 앞에 있나 보네. 아 배수가 먼저 있네. 하나 1798번 뭐하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n 3승 플러스 5n이 6의 배수임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얘들아? 첫 번째 n이 1일 때는 대입을 해요. 1, 3승 플러스 5 곱하기 1은 6, 6의 배수 성립. 두 번째 n이 k일 때 그래서 k 3승 플러스 5k를 만들었는데 얘는 6의 배수라고 가정을 해도 그리고 나서 n은 k 플러스 1번째 그래서 k 플러스 1에 3승 플러스 5에 k 플러스 1을 볼 건데 이 식을 전개를 해보면은 k 3승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플러스 5K 플러스 5거든. 그럼 이 녀석을 보면은 K3승 있고 5K가 있고 남은 것들은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5, 6인데 요 앞에 녀석은 방금 위에서 6n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6n으로 쓰면 돼. 근데 그 밑에 녀석을 보면은 3으로 묶고 K로 묶고 K 플러스 1로 묶고 6으로 묶는데 자 여기서 조금 머리가 쓰이지. K와 K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이웃한 두 자연수입니다. K가 홀수면 K 플러스 1이 알아서 짝수가 되어 있을 거고 K가 짝수면 G가 짝수야. 6의 배수죠. 맞죠? 그래서 K 곱하기 K 플러스 1은 2의 배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이때 6n 플러스 6m 플러스 6, 즉 6 곱하기 n 플러스 m 플러스 1로 표현이 된다. 따라서 n은 k 플러스 1번째도 6의 배수다. 요 흐름인 거야. 그게 배수가 다른 거. 얘를 이용해서 뭔가 양면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k 플러스 1번째 인식을 변형해서 그 일부에서 k번째 인식을 찾아 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요게 배수 쪽의 수학적 기납법 증명이다. 어떤 흐름인지 알겠냐? 알겠냐? 요렇게 증명 끝이에요. 자, 여기 파트 왜 수능에서 안 나오는지 알겠냐? 대충 알겠냐? 물어보는 게 너무 다 똑같아. 네모 빈칸 네모 빈칸 네모 빈칸. 그냥 결국 물어볼 만한 게 뭘 더 할래? 아우 씨 등식 지워버렸지. 뭘 더 할래? 분우식도. 뭘 더 할래? 말고는 그냥 빈칸 추론이야. 그럼 위에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거면 사실 수능으로서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사실 잘 안 됩니다. 수학적 기납법이 수능에 나왔던 거는 너무 옛날, 요즘은 안 돼. 알았음? 근데 내신에서는 좋아하지. 서술형으로 채점하기 너무 딱 좋지 않냐? 쓰는가? 1점. K번째에 쓸 줄 아는가? 2점. 뭘 더하는지 아는가? 3점 하면서 6점짜리 문제 만약에 너무 좋잖아. 그래서 합주시험은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서술형도 좋아하고 빙산현출형도 좋아. 알았죠? 알았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예전에 수학 그 산술기하 쪽 나랑 했던 사람들은 거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 시험에 증명하세요라는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거든. 근데 증명하세요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만 딱 할 줄 알면 되냐면 그냥 서술형 증명하세요 말하는 거야. 그냥 딱 교과서에 있는 것만 풀어. 오케이? 그 정도만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문제들 다 빈칸 추론형으로 말고 다 그냥 서술형으로 막 쓸래? 아니, 그 정도는 하지 말고 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후보는 사실 교과서 문제. 오케이? 근데 그거를 마플에서 굳이 골라주자면은 1788번, 1789번 그리고 1790번 그리고 1798번 1801번 그림은 이제 부등식이지. 부등식에서는 1805번 이거 대표 문제 이거랑 없냐? 근데 부등식은 좀 애매하다. 1806번, 1807번 정도. 말고 이제 교과서 문제까지. 알았지? 요 정도는 서술형에도 나올 수 있는 교과서에 자주 등장했던 문제들을 그냥 몇 개 골라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서술형 대비하고 싶다. 종초는 뭐 서술형 없잖아. 근데 서술형 있는 학교 그리고 증명이 나오는 학교들은 저 정도 문제들은 흐름 자체를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번호 써준 거다. 알았지? 자, 뭐 숙제에 대해서는 벌써 아까 내가 한 3번 정도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만 하지 말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알았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 본격적인 내신 기출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들 많이 풀어보면서 좀 들어갈 건데 요번에는 좀 다 같이 풀이하는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일단 노란 거 분필 어디 갔냐? 다 같이 풀이하는 그런 거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할까 싶은 생각도 좀 있음. 원래 내가 시험지 풀이할 때 이렇게 단체로 안 하거든. 원래는 개별적으로 합니다. 뭐 승빈이 예전에 1학년 때 했었지. 그때 보면 알지. 내가 이렇게 단체로 풀이 안 했잖아.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구나. 뭐 예를 들어서 누구는 5번 하나만 질문일 수도 있거든. 근데 누구는 뭐 한 질문이 5개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5개, 6개 다 풀이하고 있으면은 한 개 질문인 사람들은 사실 시간 좀 아까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좀 수업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푼다던가 아니면 본인 학교 부교재를 푼다던가 그게 더 낫지. 그래서 요번 시험 대비는 딱히 녹화 안 하고요. 개별적으로 한 명씩 불러가지고 풀이하고를 할까 싶은 생각이 더 있네. 뭐 그거는 어쨌든 기출문제 나가면서 다시 얘기합시다. 알았죠? 빠이빠이. 잘 가요.